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디딤돌 대출 규제 여부에 따른 국토부의 입장이 상당히 혼선을 주는 면이 있었는데 24일에 굵직한 가닥을 잡았습니다. 비수도권에는 디딤돌 대출 축소를 적용하지 않고 수도권에만 유예 기간 후에 축소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죠. 그러니까 지방에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 디딤돌 정책 대출 축소 적용하지 않는 거고,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을 포함한 경기권 전역까지 일단 유예 기간을 어느 정도 둘지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아무튼 그 유예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맞춤형으로 갈 것 같죠. 그동안 주담대 폭증의 주요 원인이 디딤돌과 버팀목에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주담대 폭증의 60% 이상을 차지했던 이 디딤돌과 버팀목은 지역별 편차 두고 적용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실수요들의 혼선이 있어서 앞으로 대출을 절실하게 받아야 하는 무주택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황당한 반응들이 많았는데, 이 전체적인 대출 규제 가이드라인을 탄력성 있게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유예 기간을 두게 되는 수도권은 본격적인 디딤돌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되면 수천만 원 상당의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도 전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대출 상황이 정책 대출까지도 빡빡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내년도 디딤돌 버팀목 대출 규모 55조 원으로 편성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엇박자가 될 수 있는 게, 한쪽에선 디딤돌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되면서 다른 쪽에선 다시 주택도시기금 대출 파이가 55조로 설정이 되는 것도, 이거 앞으로 이 정책 대출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좀 모호해지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작년 특례 대출과 올해 신생아 대출 자금 규모가 시장에 풀리면서 겨우 잠잠했던 아파트 시장 다시 자극했던 부분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크고요. 아마도 55조 원 자체 규모는 일단 액수로 액면 그대로 설정을 해놓고 집행은 이 대출을 조이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도 전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어차피 예산안으로 잡아놓는 부분이라는 얘기일 수 있는데, 그래서 만약 이게 그냥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수요자들이 몰리는 대로 자금이 풀리게 되면 그냥 부동산 시장 또다시 아수라장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가뜩이나 부채 수위가 위험 수위라서 언제든 넘칠 수 있는 위기감이 있어서 전방위적으로 대출 규제가 아마 내년도도 그리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가운데, 디딤돌과 버팀목이 대출 본물의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해서 거의 터져 나오는데 길목 역할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이게 재현이 되면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외적인 금융 변화도 급변 사태에 맞이할 가능성도 높은데, 모든 자금의 비중을 이렇게 다시 부동산에 맞추게 된다면 그냥 이건 모래성 그 자체가 되고 마는 위험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어제 GDP, 한국 경제 성장률 지표는 상당히 충격을 주는 면이 많았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2분기 실적이 마이너스 0.2% 수준이었는데 3분기가 0.1%를 찍은 게 다시 마이너스 국면을 반등시킨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협소하게 상승폭을 가져온 면이 많아서 좀 위태위태해 보이죠. 반등을 반등이라 부를 수 없는 정말 개미 눈꼬집 만큼의 상승폭이라 이거 보합에 가까운 움직임인데, 더욱 심각한 면은 바로 8월의 전망치 0.5%, 적어도 이 정도 수준에서 GDP 성장률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죠. 거의 예상치와 0.4%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기존 전망치에서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지금 경제 성장 동력이 많이 식어간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내수 부분에서 경기가 살짝 살아나는 부분은 보였지만
결국 이건 뭐 설비 투자 쪽에서 살아나는 감이 있어서 실질적인 내수 경기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지지부진한 상태고, 결국엔 수출 기조 역시도 마이너스 0.4%라는 궤적을 그리면서 수출이 역성장으로 가는 구도를 그리게 됐다는 얘기죠. 이게 가장 뼈아픈 대목이고, 수출로 뭐 먹거리를 키워야 할 한국으로서는 정말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장 이 성장 동력의 엔진 역할을 해야 하는 수출이 이렇게 약화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GDP 성장률까지 깎아먹고 들어가고 있으니까 예상 밖의 성장 쇼크라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부동산에서 대출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건 호조를 보이던 수출을 깎아먹고 있다는 얘기도 이제 안 통해. 왜냐? 수출 자체가 마이너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채 문제의 폭증을 어느 정도 디레버리징, 갚아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산업 분야에서의 호황이라는 백업도 지금은 뭐 아주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제 뭐 이렇게 폭주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산업 동력으로도 뭐 헤쳐나갈 수 없다는 얘기. 결국 개인 소비 여력은 더욱 아래로 내리꽂힐 수밖에 없는 거고, 산업이 제대로 톱니바퀴를 맞물어서 돌아가질 못하는데 어디서 뭐 개인의 소득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저공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GDP 성장률이 0.1%를 찍었다는 건 그만큼 소비 여력이 반대적으로 급격하게 줄어갈 수 있는 이 가역적 상황을 충분히 나을 수 있는, 이건 뭐 거의 기계적 도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국가 전반의 경제 지표가 내려앉는 상황에선 개인이 절대로 자금의 여유를 가질 수가 없는 거고, 이 상황에서 빚을 늘릴 수 있는 창구를 계속해서 열어준다는 건 또 파산으로 가는 하이패스 구간이 될 수가 있을 건데, 개인 디폴트 구간이 점진적이 아닌 뭐 급속도로 폭주하게 되는, 그래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 뭐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든 호가세가 급락을 막기 위해서 버티고 있지만, 이게 서라운드로 쭉 펼쳐보면 어디 하나 하방 압력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뭐 산장과 같은 쉘터도 없고, 폭우와 비바람, 눈보라가 몰아칠 공산이 큰데 그나마 끝까지 반등이라는 깃발을 꽂고 싶어서 버티는 수수는 연말로 가면서 급격하게 무너질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서울 아파트 매물량 변화를 보면 거의 9만 건에 육박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매매가 8만 7천 건에 이르고 있죠. 8만 9천 건을 찍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란 매도세가 다시 매물을 들여놓고 파킹을 하려는 저수지 심리가 발동. 어떻게 해서든 매물을 가둬두면 수로가 생기겠지라는 심리가 저변에 깔려 있는 건데, 그러니 뭐 3, 4일 정도 8만 6천 건으로 내려앉았다가 다시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물건들 왼쪽 주머니로 옮기지만 별 수 있겠습니까? 다시 꺼내놓지 않고는 이게 뭐 해법이 없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집값 하방 압력에서 우회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동서남북 모든 길이 막혀 있고 헬리콥터 타고 뭐 탈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뭐 헬기를 띄우기에도 지금 상황에선 경기 악천후, 부채 비바람, 그리고 금융 폭풍우가 불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건데, 10월이 다 가기 전에 9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도 되고요. 그만큼 매도 심리는 쫓기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량 어떨까요? 여전히 뭐 오늘도 2,800건 선상에 머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러다가는 3,000 중반도 못 넘을 기세가 역력하죠. 한마디로 거래가 뭐 거의 죽었다 봐도 무방할 정도로 급격하게 감소 추세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매물은 폭증하고 거래량은 급감하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줄다리기가 결국 줄을 뚝 하고 끊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게 아파트값 급락의 순간입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든 힘의 균형은 밸런스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한 달 전만 해도 뭐 반등, 신고가, 정고점, 최고가라는 기사들이 도배가 됐었는데, 요즘 들어서 뭐 완전히 분위기가 급반전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모두 뭐 상승폭이 축소가 되고 있다는 조짐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대출 규제로 인한 매수 심리 위축이라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연말로 가면서 집값은 상당히 위축될 수 있는 상황 속에 이미 들어간 거고,
이거 늪과 같아서 한번 빠지면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반등이라는 탄성을 가지기가 힘들다는 건데, 실제로 실거래 일주일 단위 끊어봐도 서울 쪽은 일주일간의 거래 낙폭이 상당히 격차가 벌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지난주에는 일반적인 하락 거래에선 5억에 가까운 낙폭 없었습니다. 근데 한 주가 지나면서 벌써 5억에 가까운 4억 8천의 거래, 삼성동, 삼성 힐스테이트 나오고 있죠. 그리고 금천구, 한신 4억 3천의 하락 거래, 강서구도 마곡 쪽 엠벨리 15단지가 4억에 가까운 3억 8천의 거래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포 쪽도 신촌 그랑자이 3억에 가깝게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실거래상에서도 일주일 전과의 분위기와 사뭇 다른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하락 추세는 가속 페달을 계속해서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주가 지나는 11월로 접어들면서 하락세가 더욱 골이 깊어질 것은 금융시장 자체가 미국을 중심으로 비상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인데, 가장 한국 부동산 주담대 금리를 저격할 수밖에 없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4.3% 육박하고 있고 3.5%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거의 0.8% 정도까지 치솟고 있죠.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국채금리는 앞으로 더욱 튀어나갈 가능성 높아질 그런 공산이 크고요. 범관세율 20%까지 생각하고 있고, 중국 관세율 60%까지 장벽을 치게 되면 국채금리는 거의 극강으로 올라가게 되고, 달러 유동성은 극대화되는 그런 범위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한은의 11월 기준금리 여부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주담대 금리는 역으로 올라가는 양상. 게다가 모든 증시는 약세로 돌아서게 될 거고, 이렇게 금융시장의 단기적인 변화가 한국 집값에는 엄청난 장기적 집값 하락으로 가는 단초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 대비, 채비, 준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국토부의 정책 대출에 대한 입장이 나왔는데, 지방은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수도권은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하는 그런 맞춤형으로 가겠다라는 큰 그림을 밝혔습니다. 그만큼 지금 대출 문제가 심각한 수위까지 이르렀다는 판단으로 보이고요. 정책 대출까지도 규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결국 경제 성장률 동력도 떨어지는 상황에선 부채를 갚아내는 디레버리징도 약화되는 시점에선 답이 없는 거죠. 빚 규모가 더 이상 늘어나게 하지 못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당장 1800조나 되는 빚을 개인이 일거에 청산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집값은 이런 대내적인 조짐과 동시에 대외적인 금융 변화로 급격한 변화를 맞을 가능성 높습니다. 그러니 무주택자들에게는 좋은 기회, 다시 없는 기회 찾아올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잘 붙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후반부 한번 또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